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별로 한국의 여러 제품군들은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K방산, K뷰티, K배터리, K자동차, K반도체, K팝, K드라마, K게임, K식품 등등 이미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적자원도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적인 차원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수한 인적자원만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우수한 두뇌를 가진 그리고 근면성실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전후 폐허나 다름이 없던 국토를 재건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어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란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제품을 소비하게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멋진 차를 가지고 싶어 하는지 아시나요? 자동차는 실용성보다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소비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허영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자동차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에 대한 열망은 인류 공통의 원초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성형과 관련된 의료 산업이나 뷰티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중국과의 무역이 산업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수억 명의 뷰티 제품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국 시장 자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섹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인해 늘 소음이 많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소음도 종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1분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한 것은 중국보다는 북미 시장에서의 선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수출 규모가 상승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의외의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 및 음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처셀은 개인적으로 제 화장품 관심 종목 중에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2023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8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80억 달러보다 6.4% 뛴 규모이자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시아, 북북미, 유럽 등 전체 대륙권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국이 165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타변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 속에 화장품주는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고위 공무원을 초청,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GMP와 국제표준인 ISO 기준을 조화하는 등 화장품 규제 체계의 국제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화장품 섹터는 하반기 수출 중심의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해 매출 기대치 성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중국, 홍콩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은 2023년 61%까지 상승한 가운데 2024년 4월 누계 66%를 달성했다. 특히
미국향 기초 화장품 수출액이 고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닷컴 스킨케어 카테고리 내 한국 인디 브랜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가 볼 때 시장 주도주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화장품 섹터도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력 관련주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와 더불어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의료 AI 섹터에서 잠재력을 가진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섹터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 관종에 정리해 두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잉그루드랩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들입니다. 세력이 관리하는 세력주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온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1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1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1선의 하락 각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반등을 할 때 V자 반등보다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힘을 응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V자 반등의 경우도 조정을 보이지 않고 급물살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상승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세 전환점이 될 만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상한가까지 날아갔네요.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은 상황에서도 주가는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놀이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부근에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구간에서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지바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 2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앞 구간에서 살펴보았듯 다음 저항 라인까지 저항이 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오네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들은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종목보다는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저항 라인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 요점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손을 놓자 조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돌파가 나왔지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지발을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저지바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지발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파의 신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항시 박스권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줄 경우에는 곧 돌파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조정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왔으나 확실한 돌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돌파한 자리에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신고가 영역의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 라인에 악성 매물이 거의 없기에 거래량 없이도 돌파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종목의 가치를 인정한 투자자들이 이러한 고점에서도 매도 의사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들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제대로 나왔네요. 하지만 저지바 내지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이제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밑으로 흐르지 않을 때는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하면 쉽게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가놀이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쉽게 돌파가 나오지만 반대급부로 갑자기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확히 타점이 나왔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캔들이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가 올라간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타점을 잘 잡으면 저런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은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자리들을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양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꼬리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등장한 윗꼬리가 긴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캔들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심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반가운 캔들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한 장대 양봉. 직전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장대 양봉. 큰오빠 캔들입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박스권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매물이 충분히 소화가 되자 큰 거래량 없이도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요런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스권을 공략할 때 급등 타이밍이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건은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긴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 구간에서 등장한 큰오빠 캔들도 바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상승 패턴을 보면 종목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반복적으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21선을 절대 깨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또 캔들들이 엠벨선에 바짝 붙어서 상승하는 스파이더 패턴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반복적으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갭으로 날아갔네요.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저항 라인입니다.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들은 단계별로 저항 라인을 돌파합니다. 이런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도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혹은 돌파 직전에 등장하는 큰오빠 캔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심하게 조정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일목균형표 기준선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저지바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좋은 타점이 하나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저지바들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제가 표시한 캔들이 돌파 신호 캔들, 즉 큰오빠 캔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그리고 저지바 바로 밑에서 발생한 큰오빠 캔들이 박스권 공략의 정확한 타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도 보입니다. 역시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고가 놀이하는 종목을 매수할 때 이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급락을 맞을 위험성이 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승 초입을 잡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중간중간 눌림이 나올 때 짧게 먹고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살짝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항라인 돌파가 나왔지만 다음 저항라인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반딧대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눌림이 나오지만 역시 큰오빠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캔들입니다. 바로 전에 하락한 갭을 한 방에 회복하는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을 회복한 후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12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합니다. 음봉들이 계속 출현하지만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면서 윗골이 아닌 몸통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작정한 것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주포가 손을 놓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정이 나올까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주포가 착정하고 핸들링을 하면 이런 연속적인 급등이 나옵니다. 시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급부상에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좋은 종목도 눌림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의 업황과 함께 이 종목도 올 한 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자주 못 올리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짬짬이 시간을 쪼개어 영상을 만들겠지만 많이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